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8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1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무자월 경술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은 경금이 되겠고, 그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경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 자, 천간 10개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 무쇠, 쇠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금이 된다. 양금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완철금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자가 완악하고 거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 양금은 그냥 단순한 금, 매끄럽고 부드러운 금이 아니라 거칠고 좀 강한 그러한 원철과 같은 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땅에서 광산 같은 데서 금방 이렇게 캐어낸 원철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냥은 쓸 수가 없겠고, 반드시 재련하고 불순물도 좀 제거해서 해서 뭐 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 수, 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철로서 이제 금으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금, 원자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 금으로 하고 다시 원금이라고 그래. 원금. 이거는 한자를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바꾸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제 원금이라기보다 원철이 맞겠죠. 원금 말고 원철이 하게 되면 이렇게 근본적인 쇠에서 땅에서 금방 캐낸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원체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좀 날카롭기 때문에 오히려 저걸 잘못 쓰게 되면은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금이라고 하는 거 그냥 깨끗한 숟가락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저기 철강제 이런 데 가게 되면 그 쇠 덩어리 같은 것이 굉장히 큰 것들 엄청 많이 있고, 잘못하면 녹두스러 있는 데다가 굉장히 거칠거칠합니다. 무게가 뭐 수백 킬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묵직묵직한데 뭐 수톤씩 나가는 쇳덩어리들 많죠. 그거 만약 굴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슬쩍만 비끼고 가도 뭐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단련한다, 단련한다 내지는 재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고요. 화 중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공력은 없습니다. 단지 조후한 공력 정도는 있는데,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하는 것은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정화라고 하는 건 약한 등촉화와 같기 때문에 작은 불씨 가지고 경금을 단련하기는 힘들죠. 최소한 무쇠를 녹이거나 내지는 무소를 시뻘겋게 달궈서 망치로 두들겨서 칼을 만들든 뭘 하려고 할 때 최소한 600도 700도 이상은 되어야지만 경금을 빨갛게 달궈서 기물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작은 불씨에다가 여러 가지 석탄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바람을 이렇게 불어서 풀무질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수천도 이상, 수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도에서 천도 이상은 넘어가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목생화해서 석탄이 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 불을 이렇게 지피게 되면 정화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도에서 이것이 원령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배합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뭐 추울 때는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도 있어야 되고, 뭐 목이 왕할 때는 경금이 다시 있어 주는 것도 필요하겠고, 금이 왕할 때는 화가 좀 왕해질 필요도 있겠죠. 그건 원령에 따라서 임묘월에 태어났느냐, 임묘월인 모광절에 태어났느냐, 화왕절인 사후월에 태어났느냐, 금왕절인 신유월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수왕절인 해자월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인성이왕한 토왕절인 진술중묘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저 배합법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진다. 중요한 건
경금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제1의 용도를 만드는 것이고, 만약에 화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경금의 기운을 수로서 설기해서 좀 이렇게 설계한다는 것은 숫돌 같은 걸로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수로서 설기해서 해도 용도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수는 개수는 안 되고요. 임수로서 경금을 갖다가 세진한다라고 생각. 도세주호까지는 아니라도 세진해서 경금을 연마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게 되면 너무 거칠죠. 그래서 일간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간목은 그냥 금이 없이 그냥 하염없이 자라면 나무가 쭉쭉 곧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푹 퍼져 버리죠. 가로수. 그래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철마다 국가기관에서 가로수 그 전지 쓸데없는 가지들을 잘라내는 이유가 옆으로 푹 퍼지게 되면 안 되니까, 위로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 관청, 그 관리하는 관청에서 전지를 해줍니다. 그것은 간목의 특징인 거고요. 병화는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 세상이 다 불타죠. 옛날 무슨 그리스 무슨 신화에서 하늘에 있는 무슨 태양신의 마차를 잘못 운행을 해서 천하를 다 태웠다라고 하는 그런 우화도 있긴 한데, 병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태양화이긴 하지만 그것이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 너무 뜨겁게 되면 만물이 오히려 치열한 화로 인해서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임수로서 그걸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도 무토는 작은 땅이 아닙니다. 매우 넓고 높은 땅이기 때문에 땅만 계속 생겨가지고 땅이 많아지게 되면 후중해지는 것도 후중해지지만 땅이 막혀버리죠. 울체가 됩니다. 그러면 땅으로서의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중한 토는 어떻게 됩니까? 간목으로서 소토를 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지금 경금은 너무 거칠고 완낙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로서 매끈하게 연마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는 뭘 가지고 있다 해서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휘몰아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지만 임수의 그런 충분한 성질을 제방을 통해서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순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일간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 사주의 배합을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러한 경금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월령 자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월은 엄동설한이죠. 엄동설 한이면서, 그 다음에 자월 같은 경우가 수왕절이면서 또 운이 가장 왕성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 해월 모두 수가 왕한 계절이면서 한랭하고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해자초월의 특징이죠. 춥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그냥 단순히 패딩 하나 거쳐서 보온할 정도의 추위가 아니고요. 저 북극이나 남극처럼 매우 영하 3, 40도, 40도 이하로 또 떨어질 수 있는 아주 혹독한 추위를 말합니다. 그런 데서는 일반 우리가 피혁제품이라고 하죠. 가짜 인조 가죽 같은 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입으면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인조 가죽은 그런데 추운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플라스틱처럼. 그래서 툭 치면 깨집니다. 그래서 북극이라든가 남극 지방, 그렇게 좀 극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뭘 하냐면 사냥을 해가지고 곰의 가죽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사냥이 아니죠. 거기 여러 가지 거기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의 천연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해 입죠. 천연 가죽은 아무리 추워도 그렇게 얼어서 깨지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런 혹독한 추위에 적응을 하는 것이죠. 사람 생길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코가 길면서 콧구멍이 작은 반면에 이 뜨거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코가 짧죠. 짧으면서 콧구멍이 큽니다. 왜냐하면 속 안에 있는 열기를 바로바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극지방의 남극이라든가 북극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콧구멍이 크고 코가 짧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하 20, 30도에 해당되는 냉기가 바로 머리로 들어오게 되면 머리가 냉랭해지게 되겠죠. 우리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얼음 같은 거, 차가운 거, 그리고 또 그 빙수 같은 거 이렇게 막 먹다 보면 머리가 막 쨍해지는 거 있죠. 바로 그와 같은 거거든요. 차가운데 너무 오래 있게 되면 바로 머리가 얼게 되는데, 사람도 그러니까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에 맞게 적응을 하는 것이고,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거에 맞게 적응을 해서 사는 것이죠.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춥다, 한랭하다, 한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계절이 있다라고 다시 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런 경우, 이런 자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경금 자체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사지에 태어난 거라고 해요. 죽을 사자 사지죠. 죽을 사자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엄숙해지고 두려워지고 일간이 뭐 약해서 금방 쓰러질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지만 그냥 너무 한자의 의미에 너무 매몰되신 필요는 없고요. 일단 해월, 자월, 병지, 사지, 그 다음에 축월은 묘지죠.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경금 자체가 약합니다. 병사묘지에 태어나게 되면 그 일간들은 좀 약한 거예요. 목은 어디가 병사묘지죠? 목은 사오미가 병사묘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신월, 유월, 수월이 병사묘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금은 해자, 축월이 병사묘지가 되는 거고, 수는 인묘, 진월이 병사묘지가 됩니다. 이거는 포태법이라고 해요. 포태법 내지는 12운성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오행의 왕세를 보는데 쓰게 되는데, 일단 병사묘지에 태어나게 되면 절대지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일간 자체가 약해진다. 즉 병사묘지는 사람으로 치면 50대, 60대, 70대 내지는 60대, 70대, 한 80대 정도 노쇠한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간이 약합니다. 근데 일간도 자월에 약한데 수가 왕에서 왕한 수가 금의 기운을 또 기운을 또 뺏어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힘든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약한 일간을 갖다가 신약한 경금을 갖다가 생조 내지는 방신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한 매우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로서 조후하고 일간이 세력이 있으면 정월로서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월 자월의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추우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주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금 입장에서 비록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칠살 평관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자월에 추우면은 뭐예요? 금도 얼게 되고요, 물도 얼게 됩니다. 금수는 온기가 있어야지, 금 자체도 서늘한 기운이죠. 수 자체도 냉랭한 기운이기 때문에 온기가 없는 금수는 너무 차갑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금수도 마찬가지고 차가우면 사람 인정이 약간 몰인정이 되겠죠. 차가운 사람입니다. 좀 차가운 사람들이 좀 까칠하고 도도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 때, 인간이 살 때 서로 간에 좀 온정, 따뜻한 인간미가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미가 없으면 물론 일을 할 때는 뭐 좋을 수 있겠지만 뭐 온기가 좀 있어야지 또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합니다. 그래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나는데 화가 없다, 사람이 인간미가 좀 없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냉랭하고 좀 썰렁할 수도 있습니다. 일간이 그래도 뿌리가 있으면 그래도 능력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화도 없는데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일간도 약하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뻥카 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뻥카냐, 말은 굉장히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식신상관이 왕한데, 일간이 약한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약속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약속은 일반 사람들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신왕한 사람들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모임을 하는데 회비를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습니다. 인상을 했어요. 인상을 하면서 얘네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나가는 사람은 절대 회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못을 받고 인상을 했는데, 이제 한 놈 나가고 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나눠주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인상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인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돈을 나눠주지 않는다라고 못을 자기네들이 박아놓고서 상황이 바뀌니까 뭐예요? 자기네들이 돈을 나눠주자. 이것도 과반수에 어떻게 보면 횡포죠, 횡포. 자기네들이 해놓고 자기네들이 과반수가 되니까 지네 마음대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죠. 일간이 너무 태왕해도 그와 같고요. 또 일간이 너무 극약해도 그렇게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하고 의로움을 말하는 거죠. 신의. 사람이 살 때 이 신의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모, 현재, 뭐 도제지간, 뭐 사제지간, 하다못해 직장, 상사, 부하지간 간에도 이 신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설기가
과다하게 되면 신의가 좀 약할 수 있고요. 또 일간이 너무 태양해도 신의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약한 일간을 누군가는 비겁이 됐든 인성이 됐든 좀 생주를 해줘서 일간이 저 왕한 상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약한 일간을 생주해 줄 수 있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비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는 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같은 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오행과는 달리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에는 토로서 생주해 주기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이제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경금이 지지로 뿌리를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금이 뿌리를 없습니다. 선생님, 자월에 금이 있으면 한기를 가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자월에 금이 있게 되면 당연히 한기가 더 가중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토로서 생주해 주게 되면 한기는 가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이 탁해지게 되겠고요. 토기가 들어오게 되면 물도 탁해집니다. 그 탁해지는 것이 한기를 생하는 것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경금, 신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금으로서 이렇게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한 전제 조건은 뭐예요? 당연히 화가 있어 주어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금이 술을 생해서 한습해지는 것을 따뜻하게 해주면 그만인 것이기 때문에 화가 있어 준다라고 하면 한기를 생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병화도 인 같은 데 뿌리를 두고 있으면 병화도 세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이 신에 이렇게 뿌리를 뒀다라고 하면 뭐 화가 있어서 정화가 있어서 또 있다라고 하면 경금을 또 생주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이렇게 예를 들어놨기 때문에 여기다 정화를 쓸 수도 없고요, 여기다 정화를 쓸 수 없죠. 뭐 오화 이렇게 쓸 수는 있을랑가 몰라도 이거는 좌우상충되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로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 중에 있는 정화로는 경금을 단련하거나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면 더 좋겠죠. 병화로서는 조우하는 것이고, 이렇게 금이 있으면은 경금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게 되면 금 자체도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의 위치가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 물론 이제 신자 수국하는 것이 약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일간이 경신 뿌리가 있고 병화, 정화도 인의 뿌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중화는 이룬 사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경금 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죠. 격국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격국을 보는 것은 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일단 크게 놓고 봅니다. 그래서 일간은 양금인 경금이고요. 자수는 음수인 수가 되죠. 양금이 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대음이기 때문에 식신상관 중에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관격 이렇게 붙이면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이다. 대체적으로 상관격 때문에 머리가 좋긴 하지만 일간이 약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거나 내지는 일간이 너무 약해서 자기가 어떤 일은 벌려놓는데 자기가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실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뻥은 많이 치는데 집에 황금송아지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기태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설기과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금수진상관격이다라고도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격들이 진상관격 이렇게 표현해도 다 틀리지 않은 말들입니다. 경금자월세 상관격,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 그 다음에 금수진상관격 다 맞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상관격의 설기태가 금수진상관격이 되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기력이 너무 기진맥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절에서 일간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병화 정화가 있어서 조후하고 경금을 단련하게 되면 사주의 국세를 어떻게 한다?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자수가 있습니다. 자수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동설안에 자월에 자수가 있게 되면 한기가 더 커지게 되겠고요. 물은 땡땡 얼겠고 금도 땡땡 얼겠죠.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런 거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비둘기 같은 것이 발가락이 다 있지 않고 발가락이 없는 비둘기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그 전기선이라든가 아니면 위에 돌 같은데 겨울에 되게 차갑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약간의 물기가 있는데 비둘기가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앉아요. 그러면 그 물이 그 상태에서 얼게 되면은 비둘기 발가락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냐고. 자기는 언지도 모르고 못 느끼지, 뭐 통증을 잘 못 느낄 테니까 언지도 모르고 날개치다가 손가락이 다 잘리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물이 많다 생각하지 마시고 물이 많은데 얼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옛날 저기 좀 끔찍한 영화 있긴 하지만 마루타라고 하는 영화 같은 것도 한번 봐보시고, 아니면 설국열 열차 같은 경우도 있죠. 사람을 잡아다가 처벌을 바깥에다가 팔을 내놨는데 결국은 팔이 없어졌죠. 그죠? 팔이 망치로 딱 깼더니 다 깨져버리는 살인데 열차 밖으로, 설국열차 밖으로 내니까 얼게 되죠. 언 팔을 갖다가 망치로 툭 치니까 다 깨져버리죠. 그와 같은 겁니다. 수가 많다가 아니라 다 얼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화가 있어서 녹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간의 경금이 있습니다. 경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비견인 경금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것도 어차피 지지에 뿌리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겠고요. 무토가 있는 것, 무토가 약한 금을 생하는 것은 좋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토가 약간 오염된다, 오금된다라고 하죠. 오염이라고 해요. 오염은 다 아시는 말일 거고, 오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이게 오자가 더럽혀질 오자를 뜻합니다. 더럽혀질 오자. 그래서 금이 더럽혀진다, 추잡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금도 마찬가지죠. 오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를 봤죠. 그래서 토 자체는 술에 뿌리를 놓기 때문에 토는 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간신이라도 경금 2개가 술중신금에 뿌리는 뒀지만, 이거는 토가 경금을 생하고 있으면은, 물론 이제 생을 받는 것은 좋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화가 있다 하더라도 단련이 돼야지 경금으로서 용도가 있는 것이지, 약해서 생주를 받으면 일가는 용도가 없죠. 그냥 생만 받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면은 먼저 병자시를 한번 보죠. 병자시. 이 병자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병화가 뿌리는 없지 않습니다. 술중정화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뿌리는 없지 않지만, 술중정화에 뿌리 든 병화는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력이 크진 않고요. 자수가 3개까지 있기 때문에 한습한 것을 약간 무토가 술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조우는 병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우가 약간 부족하다라고는 볼 수가 있고,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축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술축에 모두 통근할 수 있는데, 이거는 더 술축에 경금도 뿌리를 두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경금이 매금될 수 있습니다. 토다 매금이라고 하죠. 토다 매금 내지는 토후 매금이라고도 합니다.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경금이 매금되는 것이고요. 정화가 경금을 단련하더라도 이거는 정화가 뿌리가 없는 것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인시 같은 경우도 좋을 것 같지만, 술토에 뿌리를 둔 무토 2개가 투출하게 되면 이것도 매금의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중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겠고요. 인중간목으로서 토를 좀 제거해 줄 수도 있는 여력은 있지만, 지지에 있는 인중간목 가지고는 천간에 투출한 무토를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신사시 같은 경우는 사화를 먹기 때문에, 시지에서 신사 사화를 받기 때문에 그냥 조후의 공력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중병화 가지고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다. 그냥 따뜻한 그냥 아랫목에서 경금이 몸은 녹을 수 있다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오시 같은 경우는 경금 자체가 뿌리가 없습니다. 자월에 임수가 투출하면 요
임수도 약하진 않지만 자, 술, 오술합하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능히 이 정도 임수는 제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경금이 있기 때문에 무토의 힘이 좀 분산되는 단점은 없지 않겠죠. 자, 술에 간신히 뿌리를 둔 경금이기 때문에 오화로서 지지에 있는 오중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좋은 기물을 만들기 좀 어렵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밥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떻게 돼야 된다? 운이 좀 따뜻한 쪽으로 조우가 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특히 금운이 많아지게 되면 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수가 살아나면 화가 억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 것이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